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적어도 우주는 물리법칙에 해당되는 4가지 힘, 곧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과 물리 상수들, 곧 자연상수 E, 황금 비율, 원주율 파이, 플랑크 상수 H, 허수단위 I로 코딩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주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입니다. 초월적인 신이 우주를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러한 전통적 창조론은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신론이란 창조주로서 신을 상정하되 이 신이 우주라는 자동기계를 작동시키고 떠났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시계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대 물리학의 성과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태어나 우연의 연쇄를 거쳐 진화했다는 무작위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고 생명의 탄생이나 인간의 출현도 우연히 일으킨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법칙이 4가지 힘과 물리 상수입니다. 그러나 가장 과학적인 이 표준 모델 패러다임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준 모델을 뛰어넘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아유르베다, 기원전 6세기 수슈루타가 그 전에 말로 전해져 오던 인도의 전통의학과 고대 힌두교의 전통의학을 집대성에서 쓴 의학서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상관의학이라는 분야를 창안한 대체의학의 선두주자인 디펙 초프라와 양자물리학자이자 우주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가 함께 쓴 당신이 우주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는 바로 우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입니다. 바로 우주의식 패러다임입니다. 곧 우주는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의식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과 형이상학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철학사에 있어서 스피노자, 셸링, 헤겔, 베르그송,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근대 형이상학 우주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단 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 우주는 존망 그 자체가 인간 존재에 달려있는 참여 우주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요즘 우주론자, 곧 우주의 기원과 특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의식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우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우주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표준 모델에도 맞지 않는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작품으로 묘사된 우주는 물론 양자물리학의 우주도 아니다. 의식이 있는 우주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반응하는 우주다. 이 우주는 자신의 모양, 색깔, 소리, 감촉을 우리에게서 얻는다. 인간적 우주, 이것이 진짜 우주이며 우리의 유일한 우주이다.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먼저 우주 자체의 객관적 존재를 문제 삼습니다. 가령 소박한 실제론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세상과 우주는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보기가 대상을, 나아가 우주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가령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색깔질 감시관 크기 같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빛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빛이 밝음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광자가 우리 망막을 통과해 밝음의 작용을 일으킨 결과일 뿐이지 빛 자체가 밝은 것은 아닙니다.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라는 기적은 뇌가 햇빛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빛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완전히 미스터리다. 보기가 왜 완전히 미스터리인지는 아래에 열거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로 알 수 있다. 첫째, 광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햇빛은 밝지만 햇빛의 구성 요소인 광자는 전혀 밝지 않다. 둘째, 뇌 내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바닷물과 비슷한 액체로 둘러싸인 오트밀과 질감이 비슷한 장기일 뿐이다. 셋째, 뇌에는 빛이 없으므로 사진이나 그림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뇌 속 어디에도 그의 얼굴이 사진처럼 존재하는 곳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광자가 어떻게 화학 반응으로 변환되고 뇌에서 일어나는 미약한 전기 자극이 어떻게 3차원 현실을 창조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이처럼 시각의 작동 원리는 완전히 미스터리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즉, 보기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전체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된 관찰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도가 나갑니다. 따라서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이것을 광자의 파동과 입자설로 소개합니다. 곧 양자의 일종인 광자는 파동과 입자의 두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관측자가 무엇을 관측하려 하느냐에 따라 파동으로도 나타나고 입자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소립자의 마음이 있다는 상상력을 말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도 상상했습니다. 실험실의 원자는 이상한 것들이다. 무생물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활성체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한다. 여기서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공기 진동을 음악으로 변환하는 물질적 프로세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뇌 안에는 소리가 없다. 완전히 고요하다. 달콤함, 종교적 느낌, 즐거움, 그리고 나머지 모든 특징을 지닌 비틀즈의 곡 레릿비는 뇌회로의 산물이 아니다. 이 곡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우리 신경계에 의해 처리된다. 음악은 라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또는 화학적 그리고 서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 집합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어떤 기계도 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갖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의식은 만들어질 수 없지만 우주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우주란 의식이 어찌어찌해서 은하수라고 부르는 은하의 중심에서 3분의 2쯤 떨어진 운 좋은 지구 행성에 대충 끼워 맞춰진 곳이 아니라 의식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주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표준 물리학은 우주가 빅뱅으로 태어난 뒤 수많은 무작위적 우연의 중첩을 거쳐 별과 은하를 만들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인간을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4가지 힘과 물리 상수들의 도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주의 진화를 보면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들이 진화의 단계마다 무수히 개입돼 있습니다. 가령 빅뱅 직후의 혼돈 상태를 살펴볼까요? 이 상태에서 입자는 나타나는 즉시 반입자를 통해 소멸했습니다. 이 둘의 수가 일치했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입자가 반입자보다 10억 개 중 1개꼴로 더 많았습니다. 그 극소의 차이가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우연은 우주의 초기 팽창, 초신성의 폭발, 생명의 탄생, DNA 형성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이런 우연의 연쇄를 통해 우주의 탄생이 인간의 출현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촉근 이론의 추정을 빌리면 원숭이 100마리가 멋대로 타자를 쳐 셰익스피어 전집을 똑같이 써낼 가능성이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출현보다 100만 배나 높습니다. 무작위 우연의 중첩이라는 표준 이론의 설명력은 여기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미세조정이라는 물리학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진화의 단계마다 스스로 미세한 조정을 거쳤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가 단계마다 상황에 맞게 자기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진화의 고비들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신의 개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과학적으로는 우주가 제임스 러브록의 가설 가이아 이론처럼 자기 조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인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체는 자기 조직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우주가 인체처럼 자기 조직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주가 생명활동을 하는 실체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주에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다는 것이겠죠. 초프라와 카파토스의 결론은 우주는 자기를 스스로 조직해가는 의식을 갖추고 생명활동을 하는 단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주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매혹적이다. 우주에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주는 살아있어야 한다. 당신이 이를 의식 있는 우주라고 부르든 살아있는 우주 아니면 인간적 우주라고 부르든
의식하는 우주에서 식료품을 사고 생일 파티에 가고 냉장고 주변에서 잡담하는 게 달라지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의식하는 우주는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불확실한 우주에서 완전히 탈바꿈되었고, 이 탈바꿈은 너무나 깊어 모든 행위에 의문을 품게 한다. 가장 예리하고 재능 있는 퀄리아 이론가인 피터 윌버그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은 무언가를 보려는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한 인체의 기관이다. 마음이 먼저 온다. 여기서 퀄리아란 감각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 떠오르는 심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질인데 1인칭 시점이기에 주관적인 특징이 있으며 객관적인 관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감각, 이미지, 느낌, 마음속 생각과 함께 오감을 포용하는 퀄리아를 통해 현실을 경험하려 한다. 모든 성인, 현자, 그리고 신비주자들이 약속했던 영적 재탄생은 새로운 우주를 의미하는 새로운 현실에 달려있다. 아니, 오히려 이미 거기 있는 우주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불교의 연기론이나 나는 브라흐만이다 라는 힌두교의 선언, 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화엄경의 인드라만, 모든 것이 마음, 곧 의식이라는 불교의 유식론, 장자의 호접지몽 등 비현실적 개념으로 여겨졌던 지혜 전통의 메시지들이 과학의 발견을 통해 현실적인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묻고 갈까요? 초프라와 카파토스는 인간은 우주의 의식, 활동이 낳은 가장 고등한 의식체, 우주의식이 가장 높이 발현된 생명체로 소개합니다. 결국 인간은 우주 진화의 모든 역사를 응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 안에 우주를 품은 작은 우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작은 우주가 큰 우주를 알아가는 것은 우주의 자기인식, 다시 말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스토아 학파는 우주적 이성인 로고스와 그 로고스가 인간의 머리에 들어온 이성인 로고스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주적 이성, 곧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바로 성육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미래는 오래된 과거, 2000년 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오스모스